네, 이번 시간부터는 ITQ 한글 2022 파트 2 기출문제 풀이편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파트 1에서는 ITQ 한글 시험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 위주로 살펴봤다면 이번 파트 2에서는 실제 시험을 대비해서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에 모든 걸 다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표를 만드는 게 좀 취약하다. 그러면 문제 1, 2번 파트 강의의 표 부분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그리기 도구 작성하는 부분이 좀 취약하다. 그러면 문제 4번 부분의 강의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가 좀 취약하다. 그러면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위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내가 자신 있는 분야가 있을 거고 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A형 강의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기출문제 B형부터는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A형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기능평가 1번 스타일 작성 문제입니다. 이 스타일 작성 문제는요, 500점 만점에 50점이라고 하는 배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평가 항목이 되겠고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될 부분은 출력 형태를 보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추가하는 것. 그래서 보통 이제 왼쪽 여백 문단 아래 간격, 그리고 글꼴 장평 차간, 이렇게 이 스타일 문제도 항상 고정적으로 패턴화돼서 출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가장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혹시라도 영타가 좀 느리다라고 하면 영타를 빼더라도 여러분들이 스타일 기능에 대해서는 이 조건들을 다 수행하는 거 위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화면 이동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시간 강의 교환에 있는 작업전 파일을 실행을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스타일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빈 문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은 파일을 저장하는 작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여기 있는 저장하기 아이콘을 눌러줘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S 누르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라고 하는 창이 뜨고, 여기서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8자리와 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함을 파일 이름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파일 형식이 HWPX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따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안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그 컴퓨터 설정에 따라서 여기 있는 파일 형식이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지 요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문서가 아니라 한글 표준 문서, 요걸로 돼야 된다는 거, 요걸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 저장 작업을 다 완료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진행할 거는 편집 용지 설정하는 거 진행을 해야 됩니다. F7 눌러주시고 Alt T 위쪽으로 용지 여백을 이동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 탭, 10, 탭, 11, 탭, 탭, 11, 탭, 10, 탭, 10. 그래서 결론적으로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만 11mm,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에 대해서는 10mm, 제보는 0mm로 설정되게끔 작업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 메뉴를 눌러주면 되겠죠. 다음, 이제 우리는 데이터에 대해서 숫자, 번호를 매기는 거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1페이지에는 문제번호 1번, 2번을 넣어야 되고요. 2페이지에는 문제번호 3번, 4번, 3페이지에는 페이지만 오도록 추가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 번호부터 먼저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점 입력을 하고 엔터를 두세 번 정도 쳐주면 되고요. 요거를 뭐 정해진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두세 번 정도 그 간격을 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 두시고 2점 요것도 두세 번 정도 엔터를 쳐서 간격을 또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페이지를 추가할 때 그냥 그 쪽 나누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쪽 나누기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실무에서 페이지를 추가할 때는 쪽 나누기를 통해서 페이지를 추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제가 파트 1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해야 돼요? 3페이지에 머리글로 넣어야 되고 하단에 쪽 번호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3페이지에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역 나누기를 통해서 이런 설정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추가할 때 구역 나누기 누른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번호 3번, 문제번호 4번 입력을 해주시고 조금 더 센스 있게 한다고 하면 여기다 뭐 가로 1, 가로 2 써도 되는데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또 수식할 때 한 거기 때문에 요건 또 이따가 수식할 때 여러분들이 번호를 매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역 나누기 해가지고 네, 총 이렇게 3장의 페이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1번부터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본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것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저는 영어 데이터 먼저 입력을 했고요. 부끄럽지만 제가 영어 타자가 좀 느린 편이어서 여러분들이 영어 입력하는 모습을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당연히 저보다 영타 속도 더 빠르실 거기 때문에 쭉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영어를 입력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요 데이터 끝날 때 여기서 엔터를 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문단 아래 간격을 설정하게 되죠. 영어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 라이프점까지가 하나의 문단이고요. 나이가부터 아니다까지가 하나의 문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단 아래 간격을 두는 거기 때문에 영어와 한글 사이 구분하는 한 줄만 엔터를 쓰는 거고 영어끼리 입력할 때, 한글끼리 입력할 때는 엔터를 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데이터 다 입력을 하셨다면은요, 엔터를 쳐서 줄바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글 데이터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나이가 되면서 생기는 기억력 저하는 되게 사소한 일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개인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다 완료하고 빨간 색깔 표시가 되는 부분은요, 뭔가 이상이 있다라기보다는 사전에 등록이 안 된 단어라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하는 되게 사소한, 요거 못하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색깔 표시가 뜨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한 번 더 검증 작업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데이터 입력을 진행을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범위를 잡고 스타일 적용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데이터 범위를 잡으셨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타일 메뉴 누르셔도 되고요. 단축키 F6 들어가서도 스타일 메뉴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추가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스타일 이름을 입력해 볼게요. 네, 이렇게 스타일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단 모양부터 여백과 간격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여백에 대해서 15로 설정을 할 거고요. 문단 아래 간격에 대해서는 10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진행을 할 거예요. 설정, 그리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먼저 여러분들이 조건을 봐야 되는데 우선 글꼴이 한글, 영어가 각각 다른 글꼴이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글자에 대한 크기와 장평, 자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꼴은 말 그대로 한글과 영어에 대해서 다른 글씨체를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글자 크기는 기본값이 10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장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글자에 대해서 세로 비율에 비례한 가로 비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가로 사이즈를 조절해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장평이 기본이 100인데 90으로 줄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로가 조금 더 슬림해지게 되는 거고요. 자간은 살짝 기본이 0인데 5%로 했기 때문에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살짝 더 넓게 설정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자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 언어가 대표인 상태에서 조건대로 장평 95, 자간 5 이렇게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 각각 한글 글꼴, 영어 글꼴에 대해서 장평, 자간을 따로 할 수 있는데 이 대표를 하게 되면 한 번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인 상태에서 장평, 자간을 변경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게요. 그 다음 글자 크기는 그냥 10포인트 맞는지 검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고요. 이제 언어별로 글꼴을 다르게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한글을 먼저 눌러 볼게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궁서라고 한글 글꼴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 글꼴에 대해서는 도둠이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 해주시고 추가 메뉴까지 눌러볼게요. 그리고 설정하게 되면 데이터 스타일 적용까지 진행이 되어졌고요. 여기 끝 글자를 한번 맞춰서 검증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끝 글자까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기능평가 1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평가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능평가 2번 문제는 조건에 맞게 표와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점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배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 표 조건, 차트 조건 둘 다 마찬가지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글자처럼 취급이 될 수가 있겠고, 여기는 세로 크기를 조절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계속 매번 강의할 때마다 어떤 부분들을 설정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하나의 공식처럼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자격증을 따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너무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기보다는 제가 공식을 알려드리면 그 공식을 여러 번 따라서 푸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표를 생성하는 부분부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줄 개수와 칸 개수가 항상 지정이 된 상태로 출제가 됩니다. 줄 개수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줄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칸은 총 6칸으로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줄 개수 5, 칸 개수 6이라는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요, 표를 생성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와 N-T 눌러주시면 표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줄개수 5, 칸개수 6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선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풀어져 있으면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를 해야지 나중에 정렬 같은 거를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어찌되었든 이제 우리가 표 데이터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졌고,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연도라고 입력을 하고요. 데이터를 넘어갈 때는 탭을 눌러서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019년 탭, 2020년 탭, 2021년 탭, 2022년 탭 합계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줄의 마지막에서 탭을 누르게 되면 다음 줄 첫 번째 칸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방문, 요양, 아래쪽 화살표, 주, 야간, 보호, 아래쪽 화살표, 단기, 보호, 아래쪽 화살표, 방문, 간호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치값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숫자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 여러분들 키보드 보시면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이나 별도로 키보드 쓰시는 분들은요, 그 숫자 키패드로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5, 아래쪽 화살표 18, 그리고 8, 6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2020년으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27, 아래쪽 23, 아래쪽 7, 아래쪽 1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21년 클릭해 주시고 42, 아래쪽 화살표 26, 아래쪽 6, 아래쪽 1 이렇게 입력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2년 갈게요. 58, 아래쪽 30, 아래쪽 7, 아래쪽 2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 입력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표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조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설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출력 형태에는 글자 위, 아래 약간 넉넉하게 공간이 있죠. 약간 여유 공간이 있는데 우리 거는 지금 굉장히 빽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표의 셀 너비를 한 칸만, 아주 약간만 늘려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를 먼저 전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아래쪽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세로 너비가 넓게 설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출력 형태 동일하게 셀에 대한 높이 설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언급된 부분은 아니지만 같이 설정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조건을 보면 표 전체에 대한 글꼴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림에 10포인트로 하자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캡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캡션은 표에 다는 보충 설명 또는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표 위쪽에 제가 놓인 복지시설 서비스 현황 단위 10개소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고, 여기 어차피 이 캡션이란 부분이 4번에도 나와요. 여기도 캡션 기능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차피 1번 조건에서 캡션을 넣어라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같이 할 거고요. 이 4번 조건에서 캡션을 넣게 되면 캡션에 대한 글꼴 설정을 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표 전체 글꼴 바꿀 때 캡션도 같이 넣어서 캡션 글꼴도 같이 적용되게끔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게끔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계속 좋을 것 같다라고 하냐면, 사실 정해진 방법은 없어서 그래요. 어떤 부분, 뭐 캡션을 넣는 방법도 뭐 단축키로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메뉴를 통해서 넣을 수도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넣을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은 사용자마다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결과만 같다면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범위를 먼저 잡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글꼴 변경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함초롬 바탕 요거를 눌러주시고 굴림이라고 적용을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10포인트 이렇게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고, 데이터에 대해서 가운데에 정렬하겠다라고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숫자 데이터 한 번 더 범위를 잡을 거고요. 이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오른쪽 정렬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셔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R 눌러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은 김에 이렇게 데이터 정렬까지 한꺼번에 설정하면 더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캡션을 넣는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캡션을 넣고자 할 때는 방법이 3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가지 방법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컨트롤 NC 눌러서 캡션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N, U, C, 캡션의 약자겠죠? 새로운 캡션을 넣겠다라고 해서 컨트롤 NC라는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요 표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옆에 캡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기본적으로는 없음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없음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위쪽에다 달 거니까 캡션 위를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면 캡션이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도 캡션을 넣을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표 안에 커서를 위치를 시키게 되면 표에 대한 디자인 메뉴와 표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표 레이아웃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캡션 눌러가지고 위를 누르게 되면 캡션이 위에 삽입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메뉴를 통해서 표 레이아웃에서 캡션 위를 누르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단축키를 해도 이게 아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위치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메뉴를 통해서 위를 하면 한꺼번에 캡션 위치까지 지정이 되니까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표 1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는요, 선택을 해서 제가 놓인 복지시설 서비스 현황 단위 10개소라고 입력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범위를 잡을 때 이렇게 범위를 잡게 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표 데이터까지 같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글꼴을 바꿔도 적용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글자 부분만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굴림을 해야 글자가 바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출력 형태를 보니까 오른쪽 정렬되어 있어서 컨트롤 시프트 R 눌러서 오른쪽 정렬까지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벌써 조건 1번, 2번까지 끝낸 거예요. 다음 3번 조건은 셀 배경색을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칸, 마지막 줄을 제외하고 범위를 지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출력 형태 보시고 범위를 잡아 주시고요. 단축키 C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메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C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색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색깔을 뭐로 할 거냐? 노란색으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표시되는 명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 메뉴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번 조건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4번 조건과 5번 조건에 대해서 선택을 진행을 해볼게요. 4번 조건은 한글의 계산 기능, 블록 계산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계산 기능을 사용해서 빈칸, 여기는 3개 데이터가 되겠죠? 마지막 거는 우리 대각선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칸에다가 우리 합계를 구할 거고요. 그리고 선에 대한 모양에 대해서 바깥쪽에 이중실선 넣을 거고 첫 번째 줄 아래 그리고 첫 번째 줄 오른쪽에도 이중실선을 적용을 할 거예요. 이게 인쇄 상태에 따라서 약간 이중실선처럼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첫 번째 줄 아래에도 다 이중실선을 넣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대각선 테두리까지 적용하는 거 진행을 해볼게요. 네,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계산 기능 사용하는 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칸 데이터 빼고 이렇게 계산되어질 범위까지 이렇게 합계를 계산할 거니까 이 부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블록 계산식을 선택하는 방법도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보시면 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블록 계산식 들어가서 블록에 대한 합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범위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블록 계산식이란 메뉴가 있고 여기서 블록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메뉴를 눌러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전 단축키를 보신 것처럼 블록 합계는 컨트롤 시프트 S, S가 sum, 합계를 계산하다라는 뜻이고요. 컨트롤 시프트 A, A가 에버리지, 평균을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곱셈 보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르면 합계가 되고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블록 평균이 계산이 돼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를 범위를 잡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S 누르면 메뉴 여러 번 안 눌러도 바로 한 번에 블록 합계가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합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